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에 이제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라가 다음에 재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은 객관적인 정황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쟁연구소에서 심층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어제 나왔습니다. 이란 업데이터란 그런 제목으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연구소에서 어제 나온 10시간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건데 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란 업데이트 스페셜 리포트 4월 2일입니다. 이런 보고서의 제목은 전쟁연구소 및 미국 기업연구소 이제 두 군데 힘을 합쳐서 낸 보고서네요. 미국 기업연구소는 워싱턴 DC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우파적 색채가 강한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연구소일 겁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것은 편집자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객관적인 정황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연구소 보고서의 핵심은 핵심 포인트에 요약된 바와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타격을 입히는 데 넘어서 이란의 생화학 무기 연료시설 및 경제적 기반인 제철소까지 타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포격 대상이 광범해지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략적 목표가 완료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앞으로 2주에 3주간 외교적 협상을 한쪽으로 진행하면서 초고강도 공세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목요일 날 대국민 성명에서 발표한 바가 있죠.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테헤란과 서부 칼라지를 잇는 거의 완공을 앞둔 최신식 그런 대교인 B1을 파괴하여 이란의 타격 능력을 중앙부로 고립시켰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려면은 이란의 서부 쪽에서 여러분들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사일 사거리가 여러분 짧기 때문에 더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부나 중부에서 미사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로가 지금 테헤란과 카라지를 잇는 주요 교량 B/1 교량을 이제 파괴한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쟁이 확전되고 있다는 거죠. 연합군이 공습 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군은 이란의 생화학무기 제조 연료 의혹이 있는 다루파큐시 제약회사와 파스테르 연구소를 타격을 했고 이 제철소가 타격을 받아서 완전 셧다운 완전 가동이 중단이 된 겁니다. 미국은 빌레간 교량을 정밀 타격해서 테헤란의 서부에서 서부 발사기지로 미사일이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천 차단했습니다. 서부 발사기지가 파괴됨에 따라 이란은 중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은 기종은 이스라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그래서 이란 동부나 중부에 저장되어 있는 미사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교량을 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의 아르테시 합동참모본부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가진 시라즈의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발라크를 타격했고 정보부 관리 알리 몬타젤이 전략위원회 의장 카말 하라지 등 이란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밀 제거 및 부상 입히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직들도 여러분들 제거하네요. 현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한 지 그렇게 5, 6년 정도 지난 그런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이런 제거 목표물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잊혀진 전쟁터지만 이스라엘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이란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육성한 그런 세력들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미사일하고 여러분들 로켓표를 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재밍에 강한 이제 드론을 방해하는 거죠. 광섬유 1인칭 시점 드론을 도입해서 이스라엘 기갑 부대를 정밀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옹호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생존권을 위해 가지고 전쟁에 이런 적극 참여하고 하는 것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는 반유대주의 그런 계열에 서 있거나 언론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가지고 유대민족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그야말로 생존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91, 36, 162, 146 사단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 헤즈볼라 요원 1000명을 사살하고 무기 창고를 파괴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헤즈볼라의 지하 터널과 연결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전쟁이 한참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의 핵항무기까지 타격을 가하고 철강 공장들이 주요 타격 목표가 됐기 때문에 철근과 철광 이런 부분들이 공급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부로 가는 미사일 운송로를 사전에 차단한 거죠. 이란이 최근 미사일을 중앙부에서 발사하기 시작한 것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서부 전방 지역에서 미사일 투사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음을 반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근접한 이란의 서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습했기 때문에 그런 기지나 발사체가 많이 훼손돼서 중부에서 마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거리가 짧은 특정 탄도미사일 하지가셈이나 파타 등은 이란의 중부에서 발사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은 사거리의 한계라는 전술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 해군이 시라즈의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를 타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을 방해하려는 이란의 잠재 능력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작전의 일환이고 이란이 최근 대규모 미사일 일제 사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미사일 부대 지휘관에 대한 연합군의 정밀한 제거작전이 실질적인 지휘 통제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동안 이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 헤즈볼라가 도입한 광섬유 1인칭 드론은 전자전 재밍에 무력화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기갑부대에 상당히 부담을 줄 그런 상황이다. 이란은 전쟁 종료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흐름을 볼모로 삼아서 국제사회로부터 전략적 양보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제 이란에게 돈을 지불하고 통행 허가를 받는 그런 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양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해를 자기 바다로 삼아 돈을 받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란